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설 당일이죠. 이번 명절은 저희 부모님께서 마치 포상휴가를 준 것 같은 느낌으로 고향에 내려오지 말고 저번 주에 부모님 만나 뵙긴 했습니다. 네, 동네에서 각자 편하게 명절을 보내자 하셔가지고 긴 뭔가 휴가를 받은 느낌인데요. 저는 아내와 동네에서 달리기도 좀 하고 동네 식당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또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대면서 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릴렉스도 좀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한 2024년쯤 그때 집을 갖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어디로 이사 갈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판교, 그 당시엔 직장이 판교에 있었는데 판교에 이제 8106 이 빨간 버스가 이제 백현마을 6단지 앞에 항상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백현마을 6단지 거기 29평 아파트 당시 시세가 한 16억 정도 했었는데 부동산에 가가지고 상담도 좀 받아보고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얼마 정도 더 받으면은 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좀 서가지고 가보고 했었는데요. 물론 그 결론적으로는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 네, 그런 그 백현마을 6단지 선택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고민했던 거 한 가지는 과천의 어떤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레미안 슈르의 20평대로 줄여가지고 가볼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14억대였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닿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신축 아파트에서 연식이 좀 된 아파트로 평수까지 좁혀서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말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그 백현마을 6단지가 그래서 시세가 지금 얼마가 되었는지를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20억이 넘었더라고요. 22억, 23억. 그래서 그 아파트 이사를 그렇게 갈아타기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엄청 또 안타까운 감정이 잠깐 들었다가 하지만 당시에 어차피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24년 말 이때쯤에 경기가 아파트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가 상급지도 아니고 해서 어차피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그 갭으로 봤을 때 아무리 닿을 수 있는 아파트였다고 할지언정 현실화 될 수 없는 그런 거래를 놓고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파트가 폭등할 줄 알았는가 하면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미래를 제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든지 하이닉스 주식을 사든지 했겠죠. 그러면은 백현마을 6단지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결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3펀드 포트폴리오 S&P 500 그리고 VXUS 미국 채권 BND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좀 애매한 입지에 있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거는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월세 200만 원 넘게 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여러모로 몇 번을 검토해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아주 상급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금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상 제가 운이 좋아서 당시에 아파트를 팔고 백현마을 6단지를 갔다면은 아마 대출 한 7, 8억 정도는 냈어야 됐을 건데요. 그러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 중후반대 원리금을 상환했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제가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을 1년에 한 1,60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월세가 나가긴 하지만 이 월세도 제가 진짜 못 버티겠으면은 차라리 지금 평수를 줄여서 지금 30평대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외곽으로 빠지면은 월세조차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파트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매달 300만 원 넘는 돈을 갚아야 되고, 물론 자산은 늘어나겠지만은 이제 요즘처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거래가 쉽지 않아지는 시즌이 오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도 버텨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남 이야기면은 그냥 그거 어차피 자산 많이 늘어날 텐데 한 달에 300 얼마 그거 어떻게든 갚으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자산이 막 늘어나는데 못 버티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 보면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누가 봐도 부자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관둔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중압감, 스트레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7, 8억의 빚을 가지고 백현마을 6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지금처럼 뭔가 가볍고 홀가분하게 회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스트레스 받게 해도 훌훌 털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쓰리펀드로 투자하고 나서 뭐 빚도 없고 배당금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가짐이 되게 편해졌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든 내가 이걸 원치 않으면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의 한 4%만 인출한다고 치고 때려치면 된다. 언제든 관두고 떠날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뭐 빚쟁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압감 이런 게 확실히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셔틀버스 그 해도 안 뜬 6시 무렵에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나가면은 그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면서 제 계좌를 살짝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이위드 제로 금액인 4% 정도, 지금 430만 원, 400만 원대 이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을 보면서 아 그래,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모으면은 관둬도 되잖아. 지금 뭐 400 정도인데 500 정도까지, 한 600 정도까지만 지금 아직 에너지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참아야 된다가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하지만 아직 에너지가 좀 더 남아있으니까 좀 더 벌어보겠다. 이런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자산은 백현마을 6단지 무리해서 간 것만큼은 못 불린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나는 최적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자유롭게 제가 지금 했던 생각들 남겨봤는데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